숫자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자를 매우 싫어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4자라는 숫자보다는 F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면 9라는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손 없는 날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13이라는 숫자와 금요일이 만날 때는 불운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측면에서는 모든 국제기구와 과학자 그리고 언론에서 1.5가 매우 불행한 숫자로 말합니다. 1.5는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섭씨 1.5도 높은 지구 평균 표면 온난화를 가리키는 숫자인데요. 그것은 2015년 파리협약에서 전 세계 195국가들이 그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온난화 수준을 말하죠. 1.5도 기후 임계값의 경우 평균 시간 범위는 산업화 이전 기간 또는 인간 배출로 인한 대기 온실가스의 증가가 지구 온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전의 기간으로 정의하는데요. 대부분의 역사책은 산업혁명의 날짜를 1700년대 중반에서 1800년대 중반 사이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후과학에서 정의하는 산업화 이전 기온은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의 평균 기온을 말하죠. 이것은 광범위하고 일관된 표면 온도 기록이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이나 한국기상청도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과학자들마다 기온인계치를 다르게 적용을 했죠. 그러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온도 목표에 대한 합의를 갖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1992년 최초의 국제기후조약인 당사국 총회가 시작되었을 때 당사국들은 기후 시스템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죠. 그리고 2010년 칸쿤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미만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추가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저 이후에 발표되는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은 지구온난화가 2도일 때 심각한 피해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유엔이 개최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전 세계가 모여 파리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기념비적인 조약은 세계 각국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하로 유지를 하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높게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을 약속을 했죠.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외에 1.5도 임계값의 관련성은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면 인간 시스템과 육지, 담수 및 해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발견하면서 현재는 1.5도를 사용하고 있지요. 파리협정에 정의된 이 임계값을 통과하는 것은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지속적으로 1.5도를 넘어서는 경우로 한정을 했는데요. 단순히 지구 평균 기온이 특정한 날짜, 그러니까 한 달 또는 한 해에 그 선을 넘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언제 그 임계치를 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을 두고 관측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 작년의 경우를 보시죠. 2023년 9월, 10월, 11월의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았습니다. 자, 그럼 파리협정이 실패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엘니뇨라든가 여러 가지 무작위 날씨와 같은 자연적 기후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면 일시적으로 월간 또는 연간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으로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1.5도의 임계점을 넘어선 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관측 및 예측 자료인데요. 좌측은 2023년의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은 달이 9월 이후임을 알 수가 있고요. 2024년 엘니뇨가 약해지는 봄철이 되는 5월이 되면 다시 1.5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의 몇 달은 1.5도 임계치를 넘은 달이 아닌 것이죠. 이미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극한기온, 가뭄, 폭우, 홍수, 수포, 태풍 등의 형태로 기후위기 영향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5도 기후임계치는 모든 종류의 기후재앙을 켜는 전동 스위치가 아니라 온난화가 조금씩 증가할 때마다 기후재난은 더 극심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파리 협정을 왜 지구 온도 목표를 1.5도로 정했을까요? 모델과 고기후 데이터 모두 1.5도를 넘어서면 기후재난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1.5도 상승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도 제한은 고속도로 속도 제한과 같습니다. 과속 위험성에 대한 많은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때마다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100km로 했을 때 그 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도로 여건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이자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특히 사회적, 경제적 또는 생태학적 결과가 끔찍할 수 있는 경우를 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